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7월 26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이버 카페에서요. 하태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옵니다. 데일리 들어가시면 제가 매일 우리 증시의 일기장을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 공지사항은요. 저한테 투자 정보를 얻으시려면요.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장중에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대신에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.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. 자, 나스닥 시장, 참 시장이 뭐랄까요, 이 코로나 이후에 2030 세대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참 거칩니다. 변동성이 커집니다. 오를 때는 야 세게 오르다가 빠지면 이렇게 거칠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어서 늘 강조드립니다만 매도가 참 중요하다. 그래서 그 목요일도 나스닥 지수가 아래 위로 세게 요동을 쳤는데 하단부에서 후반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장이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증시 전망을 전날 밤에 녹화를 하는데 최근에 변동이 심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보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수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이 수요일 날 3.6%나 폭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22년부터죠. 대세 상승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장 큰 낙폭이었다. 아주 큰 낙폭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하락은 바로 목요일 한국과 일본 증시에 그대로 몰아쳐서 일본 증시는 3.3%, 우리 시장도 1.72% 하락했고 대만 증시는 지금 태풍 개미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어요. 대만은 오히려 태풍은 피해가지 못하면서도 그 미국 증시의 폭락이라는 그 태풍은 피해가네요. 자, 니케이 일본 니케이 225도 야 이렇게 예리하게 그냥 요란하게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낙폭이 지금 작은 낙폭이 아닙니다. 그래서 7월에 주요 증시도 하는 움직임 한마디로 그냥 동조하다. 동조화도 아주 심한 동조하다. 미국이 나스닥이 7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7월 11일 날 마이너스 2% 큰 폭 하락하니까 7월 10일 영향을 받은 7월 11일 날 일본 니케이와 코스피는 최고치를 찍고 7월 11일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하자 7월 12일부터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이 나스닥은 7월 24일까지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낙폭이 7.1%네요.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딱 10일간입니다. 10일, 10거래일 동안 7.1%면 굉장히 큰 폭 하락했습니다. 7월 25일까지 하면 한 8% 되겠네요. 단기에 아주 큰 낙폭이고요. 일본 니케이는 10%니까 일본 니케이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다. 우리 증시도 6, 7% 하락이라서 우리 시장도 만만치 않은 낙폭인데 우리는 남들 오를 때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하락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증시가 지금 주요 증시들이 고점 찍는 날이라든지 하락폭이라든지 다 거의 유사한 모습이다. 한 몸통처럼 움직인다. 그렇게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24일까지 15.6%니까 7월 25일까지 하면 한 17% 정도 빠졌겠네요. 대체로 16, 17, 그다음 마이크론은 28분, 마이크론은 좀 특이하게도 6월 18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역시 그래도 7월 11일부터 하락하는 거랑 마찬가지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대체로 그래서 10%대 후반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.
미국 시장에서는요. 일본의 대표적인 종목 도쿄 일렉트론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. 이 회사는 거의 24%, 야, 하이닉스가 21%나 빠졌어요. 7월 11일부터 21%, 야, 21%면 신용 같은 거는 담보 부족 걱정할 정도로 작시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지수 움직임도 비슷하지만 종목 동향도 다들 비슷하다. 20% 내외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. 자, 이런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하면 좀 반등하겠습니까? 돌아서겠습니까? 한다면 이미 단기 낙폭은 아주 크기 때문에 90피 경우입니다. 반등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. 근데 뭐 조건이 갖춰질 텐데 우선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부터 아시아 시장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목요일 날 개장 초반에는 뜨끔했습니다. 제가 지금 밤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에 6% 정도까지 급락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오늘 그냥 큰일 났다 싶었는데 V자 반등 강력하게 하길래 야, 이거 뭐 그냥 목요일 오전장 정도로 저점으로 이제 반등으로 접어드는구나 했는데 장 막판에 밀려버렸어요. 그래서 결국 나스닥 지수가 0.9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애매하네요. 아주 애매합니다. 지수 흐름도 보면 나스닥 지수가 아래 위로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음봉이 발생했는데 아직은 애매합니다.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기는 힘들다. 물론 단기 낙폭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. 큰 편이기 때문에 반등 환경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자, 이런 상황이라서 애매합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엔비디아가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나스닥 지수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니까 참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른다 이런 예측하기는 힘들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또 우려할 정도의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흐름을 보면 아래 위로 꼬리가 생기고 장중에 마이너스 6% 엔비디아 같은 마이너스 6% 갔다가 극적으로 플러스가 나기도 했고 네. 그래서 엔비디아도 개장 초반 6%쭉 빠졌다가 플러스가 나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목요일 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뭐 절반의 성공이다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흐름이 중요한데 결국은 제가 지금 투신이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. 언제부터? 7월 5일부터 계속. 그렇다 보면 지금 투신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.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.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투신과 연기금이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. 투신 사면 연기금도 사고 투신 팔면 연기금도 팔고 이런 경향이 좀 강한데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이 그 목요일처럼 7월 25일 투신 380억 팔고 연기금이 365억 팔면 답이 없죠. 외국인도 지금 파는 데다가 목요일은 사모펀드까지 가세했네요. 이렇게 뭐 수급이 사면초합니다. 그러니까 지수가 2.1% 하락했는데 그 다음에 7월 22일 같은 경우도 투신과 연기금이 이렇게 크게 파니까 네, 사모펀드가 관망하고 하지만 지수가 2.3% 나갑니다.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도가 좀 잦아드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번 주 화요일, 수요일 투신이 연이틀 순매수하고 수요일은 또 연기금이 순매수하면서 보통 최근에 제가 매매 패턴 분석할 때 7월 한 25일 전후부터는 투신과 연기금이 그동안 쭉 매도해 오다가 중단을 하고 월말까지는 소폭
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. 5월, 6월이 그랬다.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. 그래서 저는 야, 이번 7월도 7월 22일 좀 일찌감치 순매도를 끝내고 순매수 우세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왠가 7월 25일 목요일 날 투신과 연기금 다시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버렸습니다. 그래서 참 맥이 빠졌었는데요. 그런데 금요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. 금요일이 좀 의미가 있는 뭐냐면 금요일마다 7월 들어서 보면 금요일마다 투신과 연기금이 소폭 순매수 내지 순매수가 우세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들의 뭐 내부 메커니즘이 금요일은 뭐 좀 안 파는 매매를 목요일까지 팔 것들은 목요일까지 다 파나?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그렇다면 7월 20 금요일, 그 6일 금요일에도 투신과 연기금은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. 왜냐, 연기금 같은 경우는 7월 들어서 금요일마다 다 순매수를 했으니까 7월 26일도 순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겠죠. 투신도 7월 금요일 3번 중에서 2번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투신도 이번 주 7월 26일 금요일은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. 그렇다면 금요일에 투신과 연기금이 순매도가 낮아지는 것만 해도 긍정적일 것 같은데 과연 투신과 연기금이 금요일 날 순매수를 보일지 이게 가장 초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초점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낙폭이 아주 큰 편이죠. 최근에 낙폭이 아주 큰 편에서 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7% 단기에 7% 내외에 하락했는데요. 이렇게 한 10일 거래일 만에 이렇게 7% 하락은 굉장히 큰 폭입니다. 그래서 지난 4월 하순에 했듯이 이런 반등이 곧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. 이걸 염두에 두시고 또 패턴이 보면 월말에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. 그 다음에 월 상순에는 강세 패턴도 있다. 이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쩌면 지금 분위기가 이전에 그래왔듯이 월 하순부터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다가 8월 상순에 좀 상승세로 갈 수도 있다.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금요일 시장을 관찰하신다면 의미 있는 그런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계속 관찰하면 장중에 여러분께 장중 속보로 여러분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도 제가 뭐 계속 이슈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최근에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기간에 손절매, 로스카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향인데 고점 대비 낙폭들을 쭉 정리를 했으니까요. 뭐든지 주식은 반등할 때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이다. 그리고 지금은 또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 또 장땡입니다.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흐름도 살핀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정시전망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